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사건 해운대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 사건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타경 10만 477호 동부지원 사건입니다. 주소는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 3동 3303호. 지금 3동에 3303호네요. 네. 물건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이 지역에 주변에 있는 물건들 오피스텔이 참 많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혼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 이 물건은 아파트다. 사건 접수는 2018년 1월 23일 날 접수됐는데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다면 약간 긴장하셔야 됩니다. 사건이 많이 적재돼서 진행하는데 법원에서 문서 처리하고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복잡한 어떤 분쟁의 대상, 이해관계자 하나가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사건이 지연됐는지 한번 꼭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용 면적 46.7평, 약간은 대형 평수고 대지권은 7.6평밖에 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향후 이 집합 건물이 철거돼야 되는 시점까지 가야만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은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미래의 부동산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 소유자는 이동준의 일명, 그리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데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관계인가?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보면 나올 겁니다. 채권자는 중소기업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 진행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3월 7일 1차 17억 9천만 원에 진행을 했으나 유찰됐습니다. 이 가격에 매입하는 건 전혀 이익이 아니다 판단했겠죠. 자, 그래서 2차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게 아니죠.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4월 11일 14억 3,200에 2차 매각 예정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인데 지금 부산의 이 지역은 이 정도의 호가는 굉장히 물건들이 이 정도는 뭐 흔한 물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산에 살고 있고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가 남향이죠. 남향이고 보시다시피 이 앞쪽이 바닷가입니다. 여기가 바닷가입니다. 그렇다면 조망권이 확보되는 것들은 여기 이렇게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는 완벽하게 바다 조망권이 확보되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이 집은 이 아파트 3동, 2동, 1동 모든 동을 통틀어서 가장 조망권이 좋은, 그것도 남향을 보고 있는 그 세대,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이 세 라인에 이 세 라인이 가장 좋은 조망권이 확보된 집이다, 가장 비싼 집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 현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46층 중에 33층, 상당히 고층입니다. 로얄층이죠. 조망권이 확보된 방향의 33층이다. 이것만 봐도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다,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 승인은 11년, 즉 8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 8년. 아직 생생한 아파트라는 거죠. 가격이 한창 잘 나갈 수 있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팔고 사는 사람의 그 수요와 공급층이 일반 어떤 대중을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 설비, 뭐 이 주변에 대한 설명이 쭉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 사건이 진행되는 게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면 꼭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문건 송달 내역을 보고 그 서류적 진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자 송달 장소 보정, 뭐 등기부등본 제출, 뭐 여기 지금 제가 보다가 특이한 접수 내역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서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압류권자 교부 청구서 제출, 집행관 현황조사서 제출, 뭐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채권자가 열람 복사하고 채권자 변경이 안 됐습니다. 채권자가 변경됐다. 자, 채권자가 변경됐다라는 것은 낙찰받아서 1채권자가 변경됐다는 것이 낙찰받아서 그 낙찰자 우리와 특별한 분쟁관계 있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들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뭐 중요한 변동일 수 있지만 낙찰받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변동은 아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열람 복사했다. 근저당 채권자 변경 신청 뭐 중요한 건 아닌 거죠. 경매 속행 신청한다. 중요한 거 아니죠. 근저당권부 실권자 기타 권리신고서 제출한 거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니까 채권자가 변경돼서 시간이 지연됐다. 그 외에는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 자체도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 두 번째 임차인 한번 보겠습니다. 본건 목적물을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통지서 등을 현장에 두고 왔으나 관계 서류, 즉 권리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열람을 한 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았다. 뭐 소유자는 전입 신고하지 않고 살아도 되니까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조사된 내역이 없다.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살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달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자는 이렇게 두 명입니다. 이렇게 두 명이고 17억 3,510만 원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2분의 1로 2분의 1 지분으로 2012년 2월 14일 매입을 했었고 그리고 2015년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처음에 어떤 금융권의 대출을 받았다가 아마 중소기업인 것 같습니다. 받았다가 지금 주식에서 태영 AMC 대부 여기로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한번 변경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부에서 대출을 받은 건 아닐 겁니다. 네, 이게 우리 확인했지만 채권자 변경 아마 주식회사 태영 AMC 대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1 근저당. 자,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 자, 이 권리입니다. 이 권리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고 권리 신고도 없었습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고 1순위 채권자는 2015년 11월 26일 설정된 근저당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추가대출, 중소기업 유고, 신용보증기금. 자,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중소기업을 거래했고 몇 차례나 거래를 했고 신용보증기금의 추가대출이 지금 압류까지 있다. 자, 이것은 지금 압류자가 이동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했다. 사업을 하는 분이었다라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 경매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세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렇게 뭐 지방세, 국세, 세금까지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돌아갈 때는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재무 상태가 굉장히 나쁜, 채무 상태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상태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명도할 때 그 점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매수인이 부담하게 될 부담,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낙찰을 받는다면 등기부 등본상 인수되는 것이 있느냐? 자, 여러분 보셨겠지만 없습니다. 1순위 근저당 이후에 모든 것이 소멸됩니다. 관리비는 충분히 연체될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40평이 넘는 아파트, 그러면 관리비는 많을 겁니다. 이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많이 연체된다면 명도 협상 과정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꼭 관리실에 확인하시고 각종 공과금 관리비에 포함 또 별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임차인은 없었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었고 주민센터 확인해 보니까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았다. 전입 신고 없이 소유자가 살고 있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소유자를 상대로 명도한다면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입니다. 자, 소유권을 가졌고 예상기간은 잔금 납부 1에서 3개월 정도 보시면 되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6에서 한 700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금액에 합의가 된다면 지급하고 명도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관계 그리고 예상되는 명도, 이 상황을 감안해서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해운대 아이파크 매도 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면적 대비 가격, 평당 얼마의 가격이 좀 적용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형 평수는 우리가 말하는 30평 정도, 자, 이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면적 대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됩니다. 어차피 조망권이 별로 나오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격 측정이 저층이냐 고층이냐 그리고 면적당 얼마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 뭐 5억 4천, 5억 8천 뭐 비슷비슷하게 나갑니다. 5억 9천. 일반 아파트 시장의 판단에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느 정도 저 대형 평수로 가면 보시면 8억 5천, 뭐 24억, 그리고 뭐 15억, 이 인력의 편차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수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면적 대비 가격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거래 가능 금액을 보시면, 거래 가능 금액을, 실거래가를 보시기 전에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수업을 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일반 상식적인 판단, 일반 대한민국 평균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판단력으로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예측해 본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아파트는 일반 상식적인 판단으로서는 조금 맞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언급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많이 말씀드린 일반 상식적인 판단, 생각은 어디냐는 겁니다. 사람의 소득으로 봤을 때 이 최상위층이 있을 거고, 상위층, 그리고 중위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위층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일반 상식적이냐, 중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상식적이냐,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식적이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생각이 일반적인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중간 정도에 있는, 이 중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상식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곳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 해운대 아이파크, 자, 이 해운대 아이파크에 집을 사고 팔고
거주하고 세를 놓고 또는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여기 있는 상위층의 소득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생각이 여기에 있는 중위층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과 같냐? 같지 않습니다. 네,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바다가 보이는 조망권이 나오는 집과 나오지 않는 집의 차이는 조망권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예, 가격이 1억 차이면 조망권의 가치를 1억으로 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조망권에 대한 가치를 얼마로 둘 수 있느냐는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일반 상식적인 판단으로서 그것을 분석해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곳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강의를 보시는 분 중에 야, 나는 여기 이 생각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난 잘 모르겠다. 감이 오지 않는다면 여기 생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봐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여기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 인근에 있는 그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것도 오랫동안 해온 그곳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온 공인중개사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홍보하고 거래하고 또 집을 사주고 팔아주고 임대를 놓고 다 하는 사람입니다. 늘상 상대를 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으로 가격을 생각하고 실제 거래를 하고 따라서 그 조사 과정에 있어서 꼭 현장 조사가 매우 중요한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현장 조사가 매우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를 보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가장 비슷한 전용 면적을 보니까 12억에 거래된 게 있고 10억 7천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60층입니다. 근데 왜 12억입니까? 우리는 감정가 17억이 넘는데 이게 바로 조망권입니다. 조망권으로 설명하지 않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10억도 있습니다. 57층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와닿게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현실에 있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정확한 조사를 한다면 예상되는 경쟁자, 그 경쟁자의 생각을 읽어서 그 생각보다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기 위해서는 이것을 조사하고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올해 한번 거래된 거 보면 10층에 13억입니다. 작년에 거래된 게 아주 로얄층,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12억이고 10억인데 왜 이건 10층임에도 불구하고 13억이나 되느냐? 그럼 얘는 층은 낮지만 조망권이 확보된 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거래 가능성 감정은 17억 9천만 원입니다. 무려 17억 9천. 저는 지금 이게 경매 물건이고 그리고 또 현재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걸 모두 감안했을 때 15억에서 약 17억 정도 2억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각하고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2억 정도의 구간을 두고 생각하겠습니다. 거래 사례, 낙찰 사례를 분석할 때는 아주 유사한 물건을 가지고 분석해야 됩니다. 이런 센시빌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반도보라빌도 해당 안 됩니다. 자, 제니스 정도 되면 이게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니까 제니스를 사려고 하다가 안 되면 아이파크를 살 수도 있는 거죠. 즉 대체 물건이 될 수 있는 비슷한 물건일 수 있는 그런 물건, 동산, 대구 동삼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살고 싶은데 저기 그러니까 아이파크에 살고 싶은데 없어서 여기 이사 간다. 그런 경우는 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비교하기가 좀 안 맞는 물건이죠.
그래서 맞는 물건 제니스 가지고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2011년도에 같은 해에 건축이 된 거죠. 전용 면적 47, 51, 44 그리고 남서, 남양, 동양 비슷합니다. 자, 모두 2차에 낙찰됐다. 자,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2차에 낙찰됐고 4대1, 1대1, 1대1 즉 꼭 필요한 사고자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면 경매 물건이 나오면 가격적 이익이 충분하기 때문에 2차에도 입찰을 한다. 자, 중요한 건 2차에 입찰을 한다는 겁니다. 왜?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감정가 9억 9천, 12억 5천, 9억 2,700일 때, 자,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고, 낙찰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90%, 85%, 92%. 뭐, 조망, 층, 그리고 매수하고자 한 사람의 성향, 그 당시의 어떤 상황,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2차의 낙찰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이파크 매도가 1억 5천 하한가일 때 가중평균한 데이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13억 8천 683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3억 8천. 그리고 상한가를 적용하니까 14억 7천. 13억 죄송합니다. 이 상한가가 아니라 16억을 제가 또 적용해 봤습니다. 14억 7천 나왔습니다. 13억 8천 그리고 14억 7천. 자, 일단 이 가격이 가장 유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고 상한가 예측할 수 없는 그들의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17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조망에 완전히 반해서 이 집에 들어간다. 17억이라는 것을 거래 가능 금액으로 보고 그러면 15억 6천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13억 8천에서 15억 7천까지 그리고 14억 8천, 7천 정도. 이것이 중간 가격인데 저라면 이것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 가능성도 그냥 쉽게 보고 넘어갈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9억 원을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초과하기 때문에 3.5% 적용하면 예상 비용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중간 가격인 한 15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그리고 등기비용, 이사비용은 꼭 감안할 것. 자, 이렇게 했을 때 15억 한 6천 정도의 정리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고 분석해서 적용하는 이러한 방식은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 계속 반복적으로 저의 강의를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경매 분석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클릭,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